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할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수원여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하고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3차 방정식 실근 중에서 양수인 근의 합을 구해달라. 근들을 좀 정확하게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3차식 인수분해 키포인트는 조립제법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1은 안 되니까 2를 한번 해볼까요? 2 이렇게 처리하면 마이너스 3 되겠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되니까 됐습니다. 그죠? 그럼 x 마이너스 2 처리가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자,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자,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근 자체가 마이너스 1, 2, 4 나왔는데 양수근만 논하라 그랬으니까 2, 4가 선택돼서 양수근의 합은 얼마? 6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고차 방정식 인수분해, 특히 3차, 4차 부분에서 인수분해 할 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에서 근을 구해가는 것이 풀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점을 지름이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지름 양끝이라면 이제 가운데 점이 이제 원의 중심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중점을 먼저 좀 구해야 되는데 자,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에 2 처리되면 되겠고 2분의 1 더하기 7 해주면 8에 4 해서 중점 좌표 2,4를 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되죠? 중심이 좌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그냥 A, B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점하고 점 중에 이제 하나를 좀 선택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1 선택해서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 거리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반지름이 되겠죠. 자, 루트 마이너스 2 플러스 2 됐으니까 4가 차이가 이제 4가 되니까 4제곱 되겠고 1, 4 해주면 차이가 3이니까 3제곱 처리해서 결과 5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반지름 해서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개의 각 합해서 6에다가 또 5를 또 더하게 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1이 나오는 건가요? 네, 그래서 11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 키포인트는 다른 거 없고요. 지름 양끝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중점이 중심이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중심 좌표를 다 구해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 구해지면 거리 구하게 되면 그냥 AB를 구해서 AB 길이를 지름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원 방정식 구해가는 또 기본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세 점을 꼭 지점으로 삼각형이 있습니다. 중점을 딱딱딱 잡았는데 이 새로운 점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간단하게 좀 구해갈 수 있는데 결과는요 그냥 원래 세 점의 이제 무게중심을 다 구해가면 됩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6 처리해주니까 여기 이제 0이 되겠고 3분의 2 더하기 6 더하기 4 그러면 10이니까 3, 40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0,4 해서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게중심 반드시 이제 출제가 이제 한 문제 정도 되는 건데 알아야 될 내용들 좀 점검을 좀 해보게 되면요, 중선이 교점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 2대1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죠. 삼각형이 쫙 이렇게 A, B, C 이렇게 처리돼 있을 때 중선들을 이렇게 이제 쫙 그어서 이제 중선의 교점되고 그러니까 2대1 거리 비가 이렇게 되는 것도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6조각 넓이 같다. 넓이들이 뚱뚱뚱뚱 6개의 삼각형이 뻗어지는데 이 넓이가 좀 같다. 이런 부분들이 또 좀 학습이 좀 되어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좌표들을 전부 다 더하기 해서 3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무게중심, 물론 이제 y좌표 똑같이 무게중심 구해가는 그런 항목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선 정리가 있는데 중선 정리도 좀 무게중심 주변의 이론이니까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2배의 지금 같은 경우 ABAC로 했으니까 여기 M 제곱 이렇게 잡아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BM 제곱 더하기 AM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중선 길이를 이제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좀 알아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 이런 부분을 최소로 만드는 점 P가 무게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자,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이제 간단하게 쓰게 되면 무게중심 일치 이렇게 좀 제가 좀 간단하게 이론 좀 쓸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삼각형 A, B, C 이렇게 돼 있을 때 똑같은 B로 M 대 N 이렇게 좀 내분 M 대 N, M 대 N 그다음 M 대 N 이렇게 내분해서 새로운 점들을 잡아서 새로운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랬을 때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괜히 수학자 이름 들먹이지 말고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풀 문제 이론 형태로 해서 좀 기억을 해두면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맨 마지막 무게중심 일치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 유형이었는데 뭐 중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뭐 제가 이제 이론 정리 무게중심에서 알아야 될 이론들을 쭉 정리해드렸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뭐 아주 까탈스러운 이론이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중점이니까 안 되면 뭐 중점 좌표를 구해서 무게중심 구해도 되는 그런 문제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고 가급적이면 제가 좀 무게중심에서 나올 문제 유형들 좀 정리해드렸으니까 이번 기회에 또 학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 지점에 있는 섬과 B 지점에 있는 섬을 이은 AB를 3대2로 내보내는 점에 배가 멈춰서 있습니다. 이때 C하고 섬 사이의 거리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배하고 C 지점 사이의 거리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A, B 두 지점을 3대2로 내보내는 점을 좀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0 3,5 이렇게 처리됐을 때 자 3대2로 내보낸다. 그러면 이제 뭐 더하기를 좀 해주면 되겠고 크로스 형태는 이제 곱하기를 해주니까 9 마이너스 4 처리해주면 되겠고 5분의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좀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1,3 이렇게 된 결과를 얻어졌죠. 그럼 이제 이 점하고 C점이 좀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4,0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두 점 사이에 뭘 구해달라? 거리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루트 이렇게 처리해주면 3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도 이제 3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 루트 2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내분점 구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리 구해가는 공식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은 거리 구해가는 공식이 더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내분점 구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직선이 쫙 있는데 서로 평행할 때 상수 A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기울기 형태의 B를 좀 구해가면 되죠. 1분의 A 이렇게 구하기 한 거고 2A분의 마이너스 5A 플러스 12 XY 앞에 개수의 B가 같아지면 서로 평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신요. 자 상수항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분의 4 이 부분은 이제 같아지면 안 되죠. 요것마저 같아진다면 요거는 이제 일치 이렇게 되는 거니까 평행하고 좀 안 되는. 자 그래서 이제 요 앞부분 좀 고려해가면서 그 결과가 이제 뭐 요거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을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럼 이제 곱하기를 해주면 2A 제곱은 마이너스 5A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2A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12는 이걸 제로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자, 1, 2. 자, 그 다음에 5를 만들려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4, 32 정도가 좋은가요? 8에다가 3, 서로 연관성이 있죠. 특히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하나 좀 크로스 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 플러스 4에다가 2a 마이너스 3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 a 값은 2분의 3 해서 나오는데 자, a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면은 이쪽에 이제 상수항 b하고 이제 또 똑같아지는 거니까 정답은 2분의 3 쪽에서 우리는 좀 선택을 해줘야 될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역시 뒷부분 좀 이런 부분들 좀 질문 던지네요. 보기에 이제 마이너스 4 이런 부분 좀 안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있습니까? 야, 역시 뭐 함정을 역시 일본에 갖다는 이런 또 센스가 발휘되어 있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평행이다라는 부분들을 다룰 때 기울기가 같다만 다루게 되면 일치 부분까지도 동시에 구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잘 체킹해서 확실하게 좀 풀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에 접하고 직선의 수직인 직선 이런 것들은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 직선이 이제 2,a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뭐 직선 방식을 먼저 구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직선의 수직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울기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우리가 좀 구해야 될 기울기는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수직인 관계 형태로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y는 이꼴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랄까요? B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될까요?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정리해주면 2x 마이너스 플러스 y 마이너스 b는 이꼴 제로 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접한다라는 거니까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이제 반지름이 돼가는 뭐 그런 형태가 되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 좀 살펴보게 되면 루트 2에다가 4에다가 1 처리해주면 되겠고 0,0이니까 마이너스 b의 절대값 처리해주면 되겠고 반지름 루트 5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b의 절대값은 5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b 값이 플러스 5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5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인데 EX 플러스 Y 값이 지금 이제 b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죠? 이 값에도 이제 5하고 이제 마이너스 5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2, a를 지난다 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4 플러스 a가 결과를 좀 구해야 되는데 이게 5가 되기도 하고 4 플러스 a가 이제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 풀이를 해야 되는데 한 번은 a 값이 1이 나오고 한 번은 a 값이 마이너스 9가 되는데 문제가 이제 양수 a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뭐 b 값이 이제 플러스 5 선택돼서 최종적으로는 정답 양수 1을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그 항목들은 좀 골고루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정보, 우리가 알아서 이제 직선 방정식 구해가는데, 조금 이제 기억해야 될 그런 항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이런 문제 풀이할 때는 가장 좋은 풀이법이 점과 직선 거리죠. 점과 직선 거리, 요 이론을 좀 이용해서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식을 세워간 이런 형태 원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 되죠. 자, 이런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뭐 골고루 크게 특별히 한 개의 항목이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지만 골고루 빠짐없이 이론 정리를 좀 잘 해야만 한다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이어집니다. 직선 위의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라는 점이 뭐 직선에다 대입해 주는 거니까 2A-B 더하기 3은 0이다 뭐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정도인가요? 나중에 B에다가 2A 플러스 3 뭐 이런 거 뭐 좀 대입해 줘야 되는 뭐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자, 풀어야 될 키포인트는 직선하고 A, B하고 이제 거리가 4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식을 좀 잘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들어갑니다. 루트 4제곱 더하기 3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대입을 해주면 4a-3b 플러스 1 절대값 처리해주면 되겠고 거리가 4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4a 이제 문제가 이제 두 개니까 이때 이제 b에다가 아까 좀 정리해놓은 2a 플러스 3 b 값을 좀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정리를 쫙 절대값 해주면 되겠고 뭐 요 계산 결과가 5니까 곱하기 해서 이제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마이너스 6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8 절대값은 이꼴 20 처리되는데 뭐 루트 안에서 마이너스는 뭐 가볍게 처리해주면 그냥 2a 플러스 8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20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이 결과가 마이너스 20 이렇게 두 번 풀이 진행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자, 12에다가 a 값은 6 이렇게 나오거나 28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1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a 값이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보니까 또 양수 a를 구해달라. 그러면 좀 6을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가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해주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된 것 같고. 이때 이제 A, B 두 문자가 나와서 우리를 살짝 괴롭히는데 이 A, B 사이의 관계가 직선 위의 점이니까 관계식이 있으니까 그것 좀 여기다 좀 더 대입하자. 뭐 이런 얘기죠. 이런 간단한 정도의 수학 이론만 좀 적용해 가면 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 3,-1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3,-1이라는 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관심이 많습니다. 어디에 있는 건가요? 사분면으로 봤을 때 x값이 양수, y값이 음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4사분면 형태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3,1 이런 점을 뭐 지난 이런 원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죠. 자, 할 때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중심 좌표가 x-a 제곱 이렇게 처리됐을 때 y 플러스 a로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반지름 a 제곱으로 처리됐을 때. 자, 이런 항목. 자, 사분면에 따라서 중심 좌표가 바뀌어가는 부분들을 좀 신경 써달라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항목을 좀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3,-1을 지난다. 대입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3을 대입해 주니까 제곱이니까 부호를 이쁘게 바꿔가면서 3-a보다는 a-3의 제곱이 좋겠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하니까 a-2의 제곱 해서 a 제곱해서 식을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2a 제곱에 a 제곱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a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요? 9에다가 4 이렇게 처리되니까 13 이꼴 제로에서 식을 얻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a 값이 이제 두 개가 나와서 그는 이제 알파 베타다라고 됐을 때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게 이제 원 넓이들이니까 파이 알파 제곱 더하기 파이 베타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파이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뭐 이런 형태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넓이다 이런 얘기니까 이런 데서 이제 인수분해가 조금 잘 안 되고 당황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우리가 이제 근거학에서의 관계 곱셈 공식 근거학에서 배운 내용들을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으로 연결시켜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제 10이니까 제곱을 하면 100이 되겠고요. 13에 2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해서 74파이 해서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74파이. 그렇죠?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자, 제1 이 문제 풀이할 때 중요한 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맨 처음 부분에 있습니다. 처음 부분에. 이 사분면에 따라서 사분면에 맞춰서 중심 좌표를 이제 제대로 얼마나 좀 잘 처리해 가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큰 실수할 부분들 이제 딱 피해 가는 건데 이 부분에서 이제 미스가 나면은 큰일 나죠. 계산도 잘 안 되고 계속 우리를 좀 괴롭히는 그런 이론이 될 거니까 문제 이론 적용해 갈 때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잘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부등식 절대값이 이제 두 개짜리가 딱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열심히 풀었다. 이제 풀어 달라는 얘기죠. 자, 중간에 보게 되면 절대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세요. 앞에 있는 절대값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리 풀리겠고 뒤에 있는 것은 또 1을 중심으로 좀 달리 풀리죠. 그래서 이제 범위를 나눠야 된다면 우리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개의 조각으로 범위를 나눠서 풀겠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의 좀 핵심이 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열심히 좀 한번 해볼까요? x에다가 x 값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면 맨 처음 앞에 있는 이거 둘 다 음수로 풀리는 거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4보다 작다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3x가 되는 건가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뭐 공통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공통범위 x 값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범위를 좀 하나 좀 구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첫 번째 이렇게 조건 가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풀이 들어가서 이제 범위를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1이었나요? 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앞에 거는 그대로 이제 양수로 풀리겠고 뒤에는 여전히 음수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4보다 작다. 풀어가면 되겠죠. 2x에 빼기 x가 되겠고 플러스 2 플러스 3 그럼 3인데 좀 이항시키니까 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와 1보다 작다가 나왔습니다.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구하게 되면 뭐 주어진 이 범위 자체가 다 그대로 모두 성립한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셋째 들어가서 이제 범위를 x 값이 이제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면 둘 다 양으로 풀리는 형태를 풀어가면 되겠죠. 2배의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4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3x가 되겠고요. 플러스 얼마가 되죠?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됐죠. 이 부분이 이제 4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x는 1보다 작다 되겠습니다.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푸는데 1보다 작다. 이곳에 현재 해가 없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위에서 구한 두 개의 범위를 이제 합치기만 잘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보면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거니까 두 개를 열심히 좀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 거죠?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절대값 학교 선생님들이 매우 좋아하시는 그런 풀이법입니다. 수학적으로 되게 이제 최고째 범위를 이제 나눠서 풀어야 된다 이런 형태의 풀이 그죠? 자 이제 서술형에도 좀 잘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수원 요구에서 이번에는 이제 객관식으로 좀 나와 있는데 자 뭐 어쨌든 이제 범위를 나눠서 차분하게 풀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평상시에 또 연습도 충분히 좀 해뒀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2차 방정식 조합 조절인데 K값에 관계없이 실근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키포인트 문장은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이런 내용이죠. K값에 관계없이 중요한 문장이긴 한데 첫 번째는 일단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간다 이런 형태를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무엇을 넣어야 되죠? 판별식을 넣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C 4의 A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실근을 가지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k제곱 플러스 2ak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0보다 커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써주면 되겠고요. 자, 이때 이제 드디어 이제 k 값에 관계없이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이제 드디어 이렇게 딱 적용해서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을 k에 대한 식으로 좀 잘 살펴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k에 대한 2차 식인데 뒤가 이렇게 되니까 2차 부등식이죠. 그럼 이제 항상 또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2차 함수 모양 보게 되면 그래프 모양이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되겠다. 그러면은 중근이거나 해가 없다 이런 얘기니까 또 다시 이곳에서 이제 판별식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짝수 형태니까 4분의 1 써서 a 제곱 마이너스 그다음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어떻게 된다고요? 0보다 좀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4a 플러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의 취지가 되는 거니까 뭐 a 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a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을 답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판별식 D를 두 번이나 좀 써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조금 낯설 수 있는데 뭐 항목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뭐 가장 기본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D가 0보다 크다. 너무나 당연한 거겠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이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 기본적인 그런 이론 틀이고 자, 그런 그 기본적인 항목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문장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신경 써야 되는 거니까 집중력을 발휘하고 연습을 또 충분히 좀 잘 해둬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시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실수 ABC에 대하여 다음 식이 3차식이 주어져 있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는 x-1로 나눠 떨어진다.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죠? 주어진 식을 이제 fx를 딱 썼을 때 x-2 하고 이제 qx 이렇게 좀 써야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니까 뭐 근이 되겠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것을 이제 방정식으로 보게 되면 이제 3차 방정식으로 보게 되면 이제 2가 근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또 한 근이 1-i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런 형태. 자, 그렇게 되면 실수 ABC라고 연결시켜 가는 거니까 1-i가 근이면 1 플러스 i 근이 되겠다. 혈례근 이론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한 근 2 이렇게 해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세 근을 다 가르쳐 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상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처리해주면 땅땅땅 더하게 해주니까 이제 4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정보들을 좀 잘 취합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걸 풀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함수식을 좀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함수식의 근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 해줬는데 이게 지금 f 알파 이렇게 되면 0이 된다 이런 걸 좀 충족시키는 근들이 이제 이런 거다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식은 f2x 이런 형태를 좀 풀어가야 되겠다. 그럼 이제 근이 된다는 얘기는 2x가 이제 알파, 뭐 베타, 감마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새로운 식에서의 근이라는 것은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 2분의 감마 이런 형태로 좀 생겼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세 근의 합을 구해달라.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세근 합을 이제 다 구해야 되는 거니까 세근의 합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그냥 2분의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세근합을 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구했으니까 2분의 4 이렇게 처리해서 최종 새로운 식의 세근의 합은 얼마입니다. 2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가 방정식 이론에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들 찾아내기 이렇게 좀 나눠 떨어진다. 뭐 근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i가 근이다. 이렇게 됐을 때 뭐 계수가 실수라는 정보를 딱 연결시키면 결례근을 갖겠다 해서 세 근 모두 가르쳐줬고 나중에 이제 뭐 근의 합과 관련돼서 세 근의 합을 좀 미리 구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함수식일 때 그 의미가 각각 그 이제 2x에 해당하는 값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x 값이 새로운 형태의 근이다라는 요 정보 조금 이론 공부해서 알아두면 매우 또 편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정보 얻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약간 좀 변형된 형태의 근 구해가는 과정 다 부분 우리가 좀 학습을 해둬야 될 그런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2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해서 다음 값을 열심히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자, 2차 연립이죠. 2차 연립방정식은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뭐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이제 대입해 보는 건데 지금은 이제 요 레벨을 좀 넘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이제 두 개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은 뭐죠? 그 중에 이제 상수항이 0인 부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요 부분들은 이제 인수분해를 하고
그다음에 인수분해가 되게 되면 이제 1차가 나온다는 뜻인가 이제 대입을 하고 이런 풀이가 이제 진행되는 것이 이제 2차 연립 방정식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좀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상수항이 0인 부분이 없으면 상수항을 소거한다든지, 그럼 2차항이 하나거나 2차항이 뭐 같을 때는 이제 2차항 소거. 그다음 뭐 x 플러스 y, xy 이런 부분 뭐 치환해서 풀어가는 뭐 다양한 형태들은 이제 문제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제 2차 그 연립 방정식은 이제 문제 형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상수항 중에 이제 하나가 0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이꼴 0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당연히 x 마이너스 2y, x 플러스 y 이렇게 좀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인수분해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어이구 보가 좀 미스났네요. 야, 이거 마음이 급하면 역시 안 되죠. 자, 이제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y 이런 형태의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럼 이제 x는 이꼴 한 번은 마이너스 2y 이런 부분을 풀어야 되겠고, 한 번은 이꼴 x는 이꼴 y 이런 부분을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다음 식에 좀 대입해주면 됩니다. 다음 식에 딱 대입해주면 x 제곱은 이제 4y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또 플러스 2xy 처리 되겠고, 그 다음에 2y 제곱 이 부분이 이제 10이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자, 이게 이제 계산이 좀 맞게 처리된 건가요? 2xy, 아이고, 여기도 이제 4xy군요. 4xy. 여기서 왜 갑자기 이러죠? 그럼 y제곱은 10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그럼 이제 y값이 1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x값은 마이너스 2, y값이 마이너스 1 처리되면 x값은 또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는 그런 형태. 자, 이때 문제 풀에서 이제 이때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하게 되면 결과가 그럼 얼마가 되죠? 4에 1에서 이제 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x하고 y값이 같아질 때는 열심히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y제곱 마이너스 2 y제곱 더하기 2 y제곱은 10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그냥 y제곱은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y값이 루트 10 이렇게 처리되면 뭐 x값도 똑같은 거니까 x값도 루트 10 이렇게 되겠고, y값이 마이너스 루트 10 처리해지면 x값도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 해서 이제 2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부분들은 값 형태는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큰 값은 얼마다? 20이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차 연립 방정식 좀 설명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요, 문제 나왔을 때 이제 어떤 풀이를 해야 될지, 뭐 지금 상수항 소고, 이차항 소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하고 좀 연관성이 없어서 좀 이제 형태적으로 이런 게 있다만 좀 소개해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용되는 부분도 있으면 인수분해하고 그다음 대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 형식하고 어떻게 풀어간지에 대해서 좀 정리들을 좀 확실하게 잘 해서 문제 나왔을 때 좀 당황하거나 좀 시간을 좀 오래 걸리거나 그런 일 없이 꼼꼼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수원 요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연립 부등식 해가 열심히 이렇게 구했으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달라라는 문제. 자, 주어진 식 인수분해 열심히 잘해야 되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4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범위 표시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5k 0보다 작다 되는데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k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돼서 0보다 작다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범위 표시를 좀 한번 해볼까요? 위에 부분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5 플러스 4 됐고, 범위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색칠을 하겠고, 크다 돼 있으니까 뭐 작은 값보다 작고 큰 값보다 크다 해서 결과를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밑에 부분 이제 범위 표시를 해서 이제 5라는 부분들 확실하게 좀 알겠고요. 마이너스 K라는 부분들을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최종 답 모양을 봐야 되죠. 답 모양이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K가 이제 이보다 작은 쪽으로 가서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더 많이 내려가서 아래쪽에서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이곳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K 이렇게 좀 표시해서 풀어가야 될 영역. 그럼 이제 공통 부분은 이렇게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K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 숫자가 좀 마이너스 5인데 처리가 잘못됐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결과는 당연히 마이너스 5보다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야 되겠죠.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라는데 구멍이 뽕 뚫려 있는 거니까 이거 좀 여기 숫자가 이제 겹치더라도 공통 부분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4라는 숫자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또 같아지면은
우리가 이제 해집법에서 4가 좀 생겨야 되는데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다. 이런 모양 형태로 되겠습니다. 되죠? 자, 이제 범위를 좀 뭐 다시 바꿔서 이제 처리할 수도 있는데 범위 바꾸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것에서 어차피 우리가 좀 처리해야 될 것은 이제 개수를 구해가는 거죠. 개수를 구해가는 거니까 뭐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서 그냥 곧바로 9개입니다 라고 답을 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차하면 그냥 뭐 개수를 카운팅해도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뭐 5까지 이렇게 처리해 가서 카운팅하면 되는 거니까 되겠죠? 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 뭐 인수분해에서 범위를 정확하게 좀 표시하는 그런 훈련만 되어 있다면 뭐 일정 부분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이거 좀 늘상 많이 나오는 패턴 맞은 거죠. 자, 이렇게 되겠고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 뒤에 부분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식이 나오죠. 한 근이 오메가 이렇게 되면 한 근이 오메가 바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정보들 좀 얻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2차식이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이꼴 제로 이런 식으로 항상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뭐 세제곱 1이다 이런 것도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뭐 곧바로 다 풀까요? 아니면 뭐 그때그때 필요할 거 일단 뭐 보기부터 좀 봐야 되겠습니다. 기억을 좀 살펴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파 더하기 오메가 파 이런 부분 나왔다는 얘기는 뭐 근과 계수의 관계 구해간 이런 이론들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뭐 플러스 1 처리되니까 계산 결과가 0이 되겠다 해서 기억은 맞는 이론입니다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니은 부분 하려면 좀 이론 정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오메가 세제곱 이런 부분인데 오메가 세제곱 1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메가 제곱은 어떻게 처리하죠?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좀 하나 나누기 해서 좀 살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메가 바 이 부분이 1이었으니까 오메가 바 부분이 이제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 두 식이 이제 서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자, 니은을 풀 때 이제 오메가 제곱이 이제 오메가 바다 이런 이론들을 좀 알아두면 매우 편리한 그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되죠? 자, 이제 우리가 뭘 풀어야 되냐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오메가 바, 오메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자, 오른쪽에 이제 오메가 세제곱 이런 부분들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오른쪽은 뭐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틀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티켓은 무엇을 물어볼까요? 아하,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2020일까지 이렇게 물어간 겁니까? 근데 이제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 부분들이 우리가 0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세제곱 나오는데 세제곱이 1이었으니까 다시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또 0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 나가는 거죠. 이런 이제 규칙성을 좀 이용해서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개수가 2022개라는 사실만 좀 신경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오메가 부분 지수를 보게 되면 2021 되는데 1 더하기부터 됐으니까 요 개수. 이거 그러면 이거 이제 3의 배수잖아요. 그죠? 3의 배수 되니까 이제 개수가 딱딱 다 맞아 떨어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디귿도 맞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기억 디귿 이렇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메가와 관련되어 있는 유칙. 자, 근데 이제 그냥 단순 암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왜냐면 이제 주어진 식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인수분해해서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오메가 파, 켤레근을 갖는다. 그럼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는 두근 합, 두근 곱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되겠고 주어진 2차식 문제 없고 그럼 3차식 맨 처음에 주어진 거니까 뭐 특징되어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고요. 자, 연습한다면 지금 이렇게 변형된 이런 부분들을 하나만 좀 연습을 해서 이제 좀 새롭게 변형된 거에도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조금씩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가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의 점 마이너스 3,4에서의 접선과 직선과의 교점을 또 열심히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자, 원 방정식이 쫙 주어져 있는데 반지름 5가 되겠고 마이너스 3,4 그러면 지금 대충 뭐 점을 잡으면 되겠죠? 점을 잡아서 접선 방식 딱 만들어 달라. 뭐 공식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y는 25에서 이제 탁 만들어서 공식 형태에 가면 되죠. x1x, y1y 제곱 이런 형태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거 하고 2x 플러스 y는 20하고 우리가 이제 교점을 또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교점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어떻게 할까요? 뭐 4배 해서 빼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4배 해주면은
4배 해주면 이게 8x 플러스 4y 4배 80. 숫자 커지는데. 알겠습니다. 아래 소위를 빼면 11x 80에서 뺐으니까 60에 그러면 55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x 값이 이제 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x 값을 5에다가 딱 집어넣으니까 10이니까 y 값이 그러면 10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죠? x 값이 뭐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x에다가 5 집어넣으면 10이니까 이 양식이 됐습니다. 5,10 해서 구했군요. 자,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뭐 교점 이렇게 구했는데 여기 이제 5,10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온 점 P점 얻어졌습니다. 이때 이게 이제 A점이 됐고 AOP 이 삼각형의 점 넓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재밌는데요. 여기 이제 직각이라는 사실들을 이용하면 되죠. 자, 그러면 A점 좌표 마이너스 3,4하고 열심히 구했던 P점 좌표 그러면 P점 좌표 5,10하고 해서 이것도 좀 거리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P 거리를 좀 열심히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이제 8제곱이 되겠고 4, 6제곱 처리해서 여기 깔끔하게 10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고맙죠. 자, 삼각형 AOP 넓이를 이렇게 구해간다는 얘기는 2분의 1. 이게 이제 뭐 반지름 자체가 뭐 반지름 5인 원위의 점이니까 이 지금 AO 길이가 그냥 밑변 길이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5 이렇게 들어있고 높이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겠습니다. 뭐 약분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뭐 25 해서 넓이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뭐 다른 것들을 좀 자꾸 동원해서 우리 좀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데 뭐 그래 봐야 이제 원 위에 있는 이 접선 공식 자체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쭉쭉쭉쭉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거 좀 나오게 되면 그냥 뭐 연립방정식에서 뭐 교점 찾으면 되는 거고요. 교점 찾았을 때 이제 여기서 좀 살짝 좀 당황하지 말고 0,0하고 이제 세 점 조졌을 때 삼각형 넓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다시 또 좀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도형적인 특징을 좀 잘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접선이니까 뭐 직각되는 거니까 밑변 길이 높이 이렇게 또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니까 조금 주어진 도형을 생각하면 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평면 위의 점 4,2에서 원에다가 열심히 접선을 그었습니다. 접선근 접선의 방정식을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쩍쩍 그어가야 되는 이런 형태. 사실 좀 그렇게 좀 쉽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떤 풀이를 좀 취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뭐 방법은 이제 4,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처리되니까 m에다가 x-4 플러스 2에서 이제 접선의 방식 딱 직선 방식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mx-y 플러스 2-4m. 제가 이제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하고 직선 사이에 관계 문제를 좀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풀이가 좋습니까? 점과 직선 거리 요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심 좌표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루트입니다. 이런 풀이를 하는 것이 가장 또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산수가 좀 가미되는 그런 형태라서 조금은 불편한데 그래도 이게 좀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되죠? 자, m제곱 플러스 1 처리해줬고요. 00 대입해주니까 나온 결과 2-4m 절대값 결과가 이제 루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 공통 꺼내면서 2m-1 절대값 처리해주고 이제 루트 2에다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냥 제곱하면 되죠. 제곱할 때 2하고 4 되는 거니까 약분하겠고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 이렇게 쓰겠고 m제곱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7m 제곱 마이너스 8m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요? 플러스 1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는 그런 형태. 자, 이게 좀 17에다가 11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m값이 한 번은 1이고 한 번은 이제 7분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이 조금 살짝 불편할 수 있는데 어쨌든 m값을 깔끔하게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에다가 m에다가 이제 1을 한번 또 이렇게 대입을 해서 좀 정리해야 되는데 좀 식 쓰기가 좀 불편한가요? 그러면 그냥 뭐 x-4 대입해서 이제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또 이제 주어진 식 모양으로 해야 되니까 x-y-2는 이꼴 0 이렇게 해서 좀 식을 하나 좀 세워야 되겠고요. 한 번은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7분의 1입니까? 이것도 불편한데요. 7을 좀 곱하게 해야 되겠죠? x-4, 14, 7y 이렇게 처리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x-7y 그럼 플러스 10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해서 두 개의 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10 이런 부분들이 이제 A, B, C, D에 해당하는 숫자들이죠. 해서 이제 이 나온 결과들을 모두 다 더하게 해달라. 와,
오, 이거 뭐 더하기 주니까 또 나중에 또 가볍게 또 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접근법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 건데, 원래 이제 원 바퀴 점에서 원에다가 이렇게 이제 접선을 긋는 이런 문제가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미 요 점에서 점을 지나는 이제 직선의 방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부분들이 이제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이제 반지름이 됩니다. 이런 풀이를 해야만 이게 좀 수월한 풀임에도 불구하고 계산 결과가 좀 이렇게 길어지는 그런 패턴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유형이라는 사실을 평상시에 확실하게 좀 인지를 하고요. 문제를 봤을 때 정확하게 다른 이론 이제 넣어보는 거 괜히 적용하다가 좀 시간 길어지는 거 하니까 정확하게 좀 적용해서 빠른 시간에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직선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에서 그러면 새로운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딱 냈을 때 A, B를 구해달라라고 해줬는데 그럼 항상 지나는 점부터 우선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K값에 관계없이 그랬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봐야 되겠죠. K 들어가 있는 부분 E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플러스 8 처리해주면 되겠고 x 그 다음에 플러스 3y 마이너스 10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그럼 이제 0, 0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런 형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8은 이꼴 제로 처리해주면 되겠고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연립해서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뭐 밑에 식에 2배에서 빼주면 되는 건가요? 2배 6에다가 빼게 해주니까 이게 좀 불편한가요? 그럼 3배에서 그냥 더하기 할까요? 3배 그럼 6에다가 7x 비슷한데요. 3배 그럼 3, 8,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플러스 1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다. x값은 일단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좀 나왔고 x값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대입해주면은 4가 되는 거니까 y값은 4 이렇게 해서 교점을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교점이 이제 겨우 구했는데 자 문제를 보니까 좀 시키는 일이 그렇게 좀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선이 쫙 있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구해서 이제 마이너스 2,4를 구했는데 뭐 거리 구하는 것도 아니고 수선에서 이제 수선 발레린이 좌표를 구하라고 되나요? h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2,4 돼 있고 직선 방정식을 쓰게 되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있고 제로 이렇게 처리돼 있고 그죠?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좀 빨리 잘 구해갈까요? 제일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직선 방식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요 식의 기울기가 1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y는 이꼴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이제 직선 방식 만들고 그 다음에 주어진 직선 방식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y는 하고 정리해주면 x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교점을 찾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이꼴 x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 준 거니까 2x는 8 해서 x좌표는 4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x값이 이제 4가 나오게 되면 y값은 또 마이너스 2 해서 구해가면 되는 형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교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해야 될 일이 좀 많네요. 뭐 어렵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답은 이제 뭐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뭐 심각한 이론이 나와서 우리는 뭐 손도 못 대겠다 뭐 이런 건 아닌데 해야 될 일 많은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 K에 대한 항등식 연립방식 해가지고 빨리 교점 구하고요. 우리가 이제 늘상 하던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서 수선의 발레는 이 좌표를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게 되면 수직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직선의 방식을 빨리 만들어서 그죠? 직선의 방식 빨리 만들어서 그다음 두 직선의 이제 교점을 그러니까 또 다시 연립방정식 형태에서 좌표를 구해가는 거니까. 뭐 설명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못할 뭐 상당히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보이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17번을 풀이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써야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니까 평상시에 연산 연습을 좀 충분히 많이 해둬야 될 그런 패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BC에 대해서 A점, B점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뭐 대충 삼각형 좀 만들어 보고요. A점, B점 이렇게 C 이렇게 됐을 때 A점, B점 1,4 그다음에 뭐 3,2 좌표 좀 주어져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AC의 수직이등 문선, AC의 수직이등 문선 이렇게 됐을 때 뭐 수직이등 방정식도 주어져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자, 근데요. 외접원 구하라고 했네요. 외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외접원 부분들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게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이런 이제 학습이 좀 돼 있습니까? 를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날 뭐 이렇게 따르게 뭐 이렇게 거리 같다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하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A, B의 수직이 등분 방정식을 열심히 구해서 그 두 직선의 교점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제 외심의 좌표를 구해갈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A, B의 중점을 좀 우선 구해야 되겠고요. A, B의 중점을 구하게 되면 1, 4에 2, 4, 2에 6에 3 해서 이제 중점 좌표를 좀 구해놨고 그 다음에는 자 이제 AB 또 기울기도 구해야 되죠. AB 직선 AB의 기울기를 또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까? 기울기는 3,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3-1 2분의 2-4 마이너스 2 처리 되니까 마이너스 1 되겠고 여기 이제 수직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수직 기울기는 1 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1 x-2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이제 방정식을 좀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하고 이 둘의 이제 교점을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2x는 8 해서 x 좌표는 또 4, x 좌표가 4니까 y 좌표는 5 해서 이제 4,5 이렇게 돼서 외심의 좌표를 딱 구해가는 그런 문제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외심 좌표 4,5 구했습니다. 아이고 반지름 구해가는 거네요.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럼 뭐 좌표 아무거나 하나 쓰면 되죠. 뭐 A점 좌표가 1,4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뭐 이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루트 그러면 3제곱이 되겠고 1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이제 루트 10 해서 반지름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반지름 루트 10 구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외접원 이렇게 관련돼 있을 때 이제 습관적으로는 뭐 중심 좌표를 모르니까 뭐 거리 같아요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풀이들을 이제 많이 진행하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산수에서도 좀 시간이 좀 적게 걸리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거는 이제 뭐 세 점 다 주어질 때 쓰는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2점 주어져 있고 그리고 다른 거 하나를 이제 외접원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이 아예 주어졌거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외접원 삼각형의 외접원을 구해가는 방법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있어서 이쪽을 막 유도한 거죠. 이쪽을 좀 하라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쉽게 또 구해갈 수 있게 AB 좌표 주어져 있고, 그래서 구하고, 이미 주어져 있는 거 하고, 또 연립해서 풀어가고, 이런 패턴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좀 이론 공부해서 회접원 자체가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이라는 사실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으면서 이런 판단들을 빨리 잘 이끌어내서 문제랑 좀 연결시켜서 풀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당식 fx, gx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k값이 0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fx가 완벽한 이차함수다 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gx는 1차식이 되고 이차함수하고 1차함수 사이의 관계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기억은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런 얘기 어떻게 되죠? kx 제곱 플러스 2배의 k-1 x 플러스 2하고 2x-2 하고 뭐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kx 제곱 자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가서 공통되니까 k-x가 처리되어 있고 플러스 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해서 기본적으로 뭐 판별식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판별식 4분의 D를 쓰면 되겠고 k-2의 제곱 마이너스 ac 4k 이렇게 처리되면 되죠. 이렇게 처리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k제곱 마이너스 4k에다가 마이너스 8k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문제에서 k 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k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인 경우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되니까 1 플러스 8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서 0보다 크죠. 이렇게 된 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수점에서 만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니은은 뭡니까? fx 그래프가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뭐 위쪽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맨 처음에서 우리가 이제 갖다 돼 있는데 이거 풀 때는 이제 여기 부분 이제 0보다 크다 이런 형태로만 바꿔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차 함수가 니은을 풀 때는 그럼 2차 함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역시 이제 판별식을 살펴서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 미리 구해놓을까 보탬이 되는군요. 그때 이제 이게 이제 0보다 작다 이런 형태의 처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죠? 인수분해가 또 이거 뭡니까 이거? 그럼 이제 범위 자체를 보게 되면 k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근위공식 형태 4 플러스 루트 b 다시 제곱 4 16에다가 12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그러면 4 마이너스 루트 12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게 구해지는데 이 사이에
정수가 7개냐? 오, 풀이할 때 조금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건요, 그냥 이렇게 4를 중심으로 해서 루트 12가 되게 되면 루트 12가 대략 얼마죠? 루트 9, 루트 16 여기 사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여기 이제 3만큼 더 가면 되는 거죠. 4, 3만큼 가니까 5, 6, 7 하고 이제 8 이런 여기 사이의 숫자가 대략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범위 형태의 범위가 땅땅하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되는 정수 개수가 3개, 왼쪽도 3개, 4란 자기 자신 숫자 이렇게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개수가 몇 개가 되겠다. 오른쪽 3개, 왼쪽 3개, 자기 자신 해서 7개가 되겠다. 니은도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맞게 좀 처리는 했는데 니은 부분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은 뭐죠? 2차 부등식의 해가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gx가 큰 거니까 주어진 식 정리했을 때 이제 0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좀 되는 거죠. 오호, 이거 이제 기억풀이, 디귿풀이 이렇게 되는데요.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 부분들이 모든 실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d가 0보다 좀 작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만족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뭐 존재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뭘 처리해야 되냐면 우리가 디귿을 풀어갈 때 있어서 식을 좀 다시 한번 좀 써볼까요? 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kx 제곱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kx 제곱입니다. kx 제곱 그죠? 그 다음에는 정리 부분이 어떻게 되죠? 2배의 k-2 2배의 k-2x 그 다음에 상수항이 어떻게 되죠? 상수항이 플러스 4 이렇게 정리되네요. 플러스 4 이 부분 이제 0보다 작다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2차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최고차 이 부분들이 이제 음수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판별식 D 0보다 작다 해야 되는데 판별식 D 0보다 작다는 방금 전에 풀이 좀 이렇게 진행해 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범위를 표시를 좀 다시 하게 되면 값이 어떻게 되나요?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12 4 플러스 루트 12에서 이제 범위가 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값이 양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둘의 이제 공통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공통 부분에 만족하는 해가 없습니다. 그죠? 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문제는 만족해주는 실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문제 패턴. 자, 이제 뭐 k 값에 따라서 두 함수 사이에 뭐 관계도 물어보겠고 뭐 부등식도 물어보고 다양하게 질문하는데 뭐 한 문제만 물어본다면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세 개를 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시간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고려했을 때 신경 좀 많이 쓰이는 그런 문제 패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가 좀 그래도 풀고 나서 보니까 제일 수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서 주어진 식에 이제 판별식 살펴서 k 값을 대입해서 0보다 큰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점 만나겠다 됐고요. 두 번째는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 D가 이제 0보다 크다. K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도 좀 여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주어진 이 값 범위가 이제 전부 다 K값이 0보다 큰 그런 범위니까 이 자체가 이제 답이 되겠고 요걸 만족할 때 정수 개수 구하라는 부분에서 좀 당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풀었는데 이게 루트 이게 막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대략 루트 12라는 값이 어떤 값인지를 좀 이용해서 그 사이에 이제 개수를 좀 카운팅해 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좀 낯설지만 우리가 이제 경험을 쭉 축적해 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셋째는 반대로 이렇게 이제 부동호가 반대돼서 좀 식을 좀 다시 썼을 때 이게 이제 항상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래프 모양을 좀 항상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 해석했을 때 K값이 0보다 작다는 부분 나와야 되겠고 판별식 D 부분은 이제 니은품 부분이 있는데 공통 부분을 구해야할 때 공통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제법 까탈스러운 것들. 뭐 2차하고 직선 사이에 알아야 될 내용들을 뭐 골고루 전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와우, 한 문제를 통해서 거의 뭐 한 중단원 내용들을 전부 다 종합 정리하는 그런 패턴의 문제니까 열심히 좀 학습을 하고 복습도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좌표평 맨 위에 세 점에 대해서 A, B, B, C, C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A, B,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도 알겠고요. CD 길이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 모양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AB 길이, AC 길이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겠고 길이가 이제 5 이렇게 처리해서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자, 2루트 5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뭐 수선발 이렇게 좀 내려서 뭐 이렇게 루트 5 이런 부분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 AB를 2대 3으로 내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5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뭐 좌표 길이도 좀 잘 표시해 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이제 D라고 했는데 CD 길이 요건 좀 쉽지가 않네요. 요거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아이디어를 좀 살짝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요 삼각형의 좀 넓이를 좀 딱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5에다가 루트 5 되는 거니까 루트 20해서 이제 높이를 좀 이렇게 구해놓거든요. 제가 이제 할 거는 뭐냐면요 C에서 이렇게 좀 수선의 발을 좀 내릴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삼각형 넓이를 2분의 1에 밑변 길이 아까 이제 2루트 5도 있고 높이 이제 루트 20 이렇게 구해간 거에서 구해가는 방법 2분의 1에 한 변 길이 5, 즉 AB 길이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를 여기 뭐 그럼 뭐라고 할까요? H라고 할까요? 높이 CH 해서 높이를 그럼 뭐 H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약분을 슬금슬금 이렇게 처리하겠고요. 루트 20이 이게 4, 5, 22 루트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2 루트 5, 2 루트 5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오호, 재밌는데요. OH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5가 이렇게 또 소거가 되는 거니까 높이가 이제 좀 4가 되겠습니다. 이 길이가 4. 됐습니까? 그럼 또 모양 자체가 또 아주 또 독특한 형태의 모양이 또 얻어지죠. 이게 이제 길이가 5 이렇게 되는데 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그럼 이제 AH 길이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죠? 4 이렇게 해서 구해가는 이거를 4가 아니라 3이요. 3. 피타고라스 수를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죠. 그죠? 3에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 됐을 때 지금 여기 D점에서부터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내부점에서 여기 길이가 2였으니까 요 길이가 이제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4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좀 이게 지금 이건 높인데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안 되고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모양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길이 좀 열심히 우리가 이제 구한 4하고 직각되어 있고 요 길이 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럼 피타고라스 간단하게 하면 루트 17에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D하고 C하고 길이 자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와 이 높이를 이렇게 좀 구해가게 되면 이제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CD 길이를 구해갈 수 있다 이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맨 처음에는 구해가는 부분들 무엇을 통해서 풀어갈까 이 부분들이 결정이 안 되면 조금 풀이가 좀 난해져 갈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인데 그래도 이제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나온 그런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연립부등식 열심히 풀었을 때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A값을 좀 조절해 주십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절대값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풀이하라 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제 플러스 5 마이너스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 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항시키면 6이 되겠고 6을 x로 나누면 이제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범위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x 플러스 7x 플러스 a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항시켜서 2x가 되겠고 a 마이너스 7 가면 되겠고 또 2로 나누면 되겠죠. 자,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좀 해 간다면 마이너스 2, 3 해서 영역 표시가 딱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작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제 겹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이 값을 이제 2분의 a-7 이렇게 처리해주면 겹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숫자 2분의 a-7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당연히 마이너스 2가 커야 되는데요. 둘 다 구멍이 뽕뽕 뚫려져 있으니까 두 숫자가 같아지더라도 교집합이 생기지 않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a-7 이 부분 이제 마이너스 4 되겠고 a를 이항시키게 되면은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a의 최대값을 구해라. 정답 3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무난한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범위 표시 뭐 1차들이니까 뭐 특별하게 더 설명 안 드려도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 두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A점, B점. 그렇죠. A점하고 B점 주어져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원 좀 정리가, 좀 정리 좀 해놓지. x-의 제곱, y-2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은 사용됐고, 그럼 뭐 4 이렇게 돼서, 알겠습니다. 중심 좌표가 뭐 1,2에다가 반지름이 2인, 그러니까 x축에 딱 접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그려져 있군요. 됐습니까? 이런 원위에 점 이렇게 접었을 때 움직일 때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P점은 이제 열심히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제 A, B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A, B를 이제 고정된 거니까 이런 것을 이제 밑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A, B 길이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길이를 좀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제곱 더하기 6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공통 튀어나가면 1제곱 더하기 3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2루트 10 해서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AB 직선식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직선식을 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길기 2에 6이니까 3x가 되고 y절편 이렇게 처리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AB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밑변으로 쓰게 됐을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이제 넓이를 좀 구해가야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높이 자체를 이제 조절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원위에 있는 점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최대치를 구하겠다 이런 취지로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식을 만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3x-y 플러스 6은 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원의 중심 좌표가 이제 1,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1,2에서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1,2에서부터 거리를 구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의 뭐 최대값이 아니라 이곳에 이제 반지름을 더하기 한 값이 가장 크겠고 반지름 빼면 뭐 작아지겠고 이런 형태의 이론들을 적용해 갈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일단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루트 10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럼 뭐 1하고 2를 대입해 주니까 3에 1이니까 그럼 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거리 구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넓이 들어갑니다. 2분의 1 밑변 길이 아까 얼마였죠? 2루트 10이었나요? 2루트 10 구했고 그 다음 이제 높이를 해서 이제 루트 10분의 7 했는데 이게 이제 이건 중심에서부터 거리고 우리가 이제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곳에다가 반지름 얼마 2를 좀 더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형태. 그럼 이제 넓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곱하기 해주니까 7 되겠고 다음은 2루트 10 이렇게 처리되면 됩니까? 답이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최종 정답은 7 플러스 2루트 10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최대값이 되겠고 사실 이제 여기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최소값 이런 형태의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나름 그럴싸한 문제 패턴인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요. 두 점 고정되어 있는 점이 주어진 상태고 한 점 P는 열심히 움직이는데 넓이 최대가 된다.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점을 밑변으로 해서 높이를 좀 어떻게 조절해 갈까 이렇게 이제 접근한다는 사실. 그럴 때 이제 이 P점이 원위에 있는 점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처리한다는 사실. 중심까지 거리 구하고 그곳에다 반지를 먼저 더하기 빼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과정들 우리가 좀 연습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또 무난히 또 우리가 좀 이끌어낼 그런 시기니까 평상시 연습을 통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3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 요거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5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 도로와 점 5에서 각각 4km, 3km 떨어진 점 PQ 도로가 있다. 알겠습니다. 수직으로 만나고요. 이렇게 처리됐다. 이런 문제들은 뭐죠? 좌표를 좀 열심히 좀 표시해 가라. 그런 형태의 문제 유형인 거죠. 됐습니까? 자, A 학생은 P 지점을 출발해서 Q 지점을 오호, 이거 좀 사선관, 요게 좀 특이하네요. 그죠? 사선 방향으로 딱 이동을 하겠고, 그 다음에 B 학생은 O 지점을 출발해서 Q 지점을 딱, 5km 이동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학생이 동시에 출발하고, A 학생이 속력, B 학생의 속력이 5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좀 특이한 점이 한 두 군데가 존재하네요.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두 학생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뭐 마지막 질문은 비슷하고요.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속도가 5배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가 5t 정도 움직인다 이런 얘기인가요? 여기가 뭐 이렇게 t만큼 움직였을 때?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애초에 이 거리 자체가 4대 3대 5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럴싸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수선발 내려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B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5t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4t 여기가 지금 3t 4t, 5t 이런 형태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좌표 표시를 좀 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A가 열심히 움직인 점을 A점이라고 했을 때 X좌표가 맨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이런 좌표에서 X좌표가 이렇게 플러스 4t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 Y좌표는 또 얼마? 3t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좌표 표시를 해갈 수 있는 와, 요게 좀 이 문제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죠? B점은요, X좌표는 그대로 0이고요. Y점 좌표가 0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T 속도로 가니까 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또 간단히 풀어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낯설지 않은데 요 A 부분 요거 좀 신경 쓰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두 점 사이 거리 구해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늘상 만드는 패턴이니까 AB 길이를 구해달라 해주면 루트 4t-4의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Y는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2t가 되겠죠? 2t의 제곱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전부 2 배수니까 2를 좀 이렇게 꺼내서 그죠?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가 나와서 또 2가 또 마저 더 남는 건가요? 그냥 계산할까요? 그냥 계산해도 뭐 문제는 없는데 끄집어
이것도 나중에 또 공통분 헷갈리는 거니까 그냥 가죠. 뭐 16에다가 4해서 이제 20t제곱 이렇게 되겠고 16에 32t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4가 이렇게 튀어나가 이렇게 이제 안전한가요? 그죠? 그럼 이제 5t제곱 4, 8, 32 이렇게 처리될 거죠? 그러면 4, 4 이렇게 처리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t 값 자체를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을 좀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5분의 4 이렇게 돼서 t 값이 이제 5분의 4일 때 되겠다. 아, 이제 최소 거리까지 구해야 되죠. 와, 거리를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계산할까요? 아, 이거 항상 이제 계산 이제 어디 할까가 좀 문제예요. 자, 5 곱하기 그러면 이제 여기가 25분의 16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8 곱하기 5분의 4 처리해주면 되겠고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계산 결과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약분해서 5분의 32에서 빼기 32 더하기 16 이렇게 처리가 되죠. 이렇게 처리돼서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5분의가 되겠고 그럼 이제 20이 되겠고 또 마이너스 16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2 곱하기 루트 5분의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분의 루트 5분의 4가 되겠고 이것도 좀 유리화를 해서 또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5분의 4 루트 5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에 산수. 좀 이게 이제 루트가 나와서 우리 좀 살짝 불편하긴 하긴 하지만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문제가 조금 특이한 점은 A가 이제 이렇게 그냥 축 위로 그냥 딱딱딱딱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다음에 속도가 이제 5배 된다 이런 좀 독특한 사실들이 좀 존재하는데 이때 이제 이 다행히 이제 5배 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삼각형 모양 4대 3대 5 직각삼각형 이런 모양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수산발 딱 내렸을 때 대각선 길이가 5가 되게 되면 4t, 3t 만큼 움직여서 이 A점 좌표 구하는 이게 이제 이 문제의 모두인 것 같습니다. 그죠? A점의 좌표를 좀 현명하게 좀 처리해주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줄줄이 이제 연결해서 풀어갈 수 있는 거니까 A점 좌표 표시해가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학습을 A점 좌표 가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23번 좀 까탈스러운 문제인데 잘 이해됐길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특별하게 아주 많이 까탈스러운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각 단원에서 해야 될 그런 이론들을 아주 골고루 포함시킨 그런 문제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훌륭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수요고 시험 문제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수요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